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실은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고요.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은 사실은 구속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검찰이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구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아마 이번 주말보다는 다음 주 초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뇌물수수가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 인정한다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최측근 2명,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사법 처리를 하니까 바로 자기의 턱 밑에 지금 검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초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응하는 게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 앞으로 법원에 가서 판명이 되겠죠. 법원이라는 곳이 창작 소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법률적 대응이라보다는 정치적 대응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자를 빼놓고서는 상당수가 저런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은 구속 안 되나?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마 이 지점에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적어도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은 구속 안 되나? 측근들 다 구속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마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검찰이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대전제는 무슨 정치 탄압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대선 경선 국면부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는 친 이재명과 친문이 싸워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도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부분을 다 빼놓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때 빼놨던 부분, 이거를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부분은 수사가 돼 있고 지금은 거기다가 이재명 부분만 수사를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핵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착착 한 발씩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러던 찰나에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요걸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그거는 결국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이태원 참사로 공격하기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참 뜨거운 감자인 것이, 본인이 공격하면 자칫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만 골몰한다,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핵심은 윤석열 정부 공격. 그건 왜 그러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좀 덜어보자, 이런 속셈이 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정조사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거 이제 국면을 좀 바꾸거나 물타기를 하자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안민석, 김승원, 김남국, 최광욱, 황운하, 박주민 등 20명 정도 되는 의원하고, 그 다음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지난 9일이죠.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이겁니다.
10월 29일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대전제가 잘못됐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주말부터 뭐 불교계 뭐 집회나 뭐 이런 곳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도 사과를 했었죠. 또 뭐 시스템 점검회의라는 데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야 될 잘못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 무슨 참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를 내놔야 된다.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은 물으면 되는 거죠. 대통령의 최종 책임은 선거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민주당의 소위 초강경파 이 사람들의 요구도 국민적 공감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친명계입니다. 여기에 민영배 무소속 의원까지도 있죠. 친명계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읽고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겠다. 응? 그 대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퇴진운동을 하겠다는데 자기들 요구가 뭐 특검, 국정조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경찰 수사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검, 저도 특검을 찬성합니다만은 여튼 특검이냐 경찰 조사냐 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상규명이 중요하니까.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 과연 특검이 빠르냐 경찰 수사가 빠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의 문제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빨리 끝내고 그게 좀 미진하면 검찰에 와서 보완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돌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여기는 국정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전국 서명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왜? 우선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거 국회에서 금방 통과됩니다. 뭐 어차피 민주당 하나만 해도 169석인데요. 뭐 충분히 통과되죠. 그런데 왜 또 국정조사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장외투쟁 간복이라고 봅니다. 장외투쟁. 민주당이 지금 선뜻 만약에 이태원 참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여론이 싸늘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이게 약간 모자를 바꿔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장외투쟁 간보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촛불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촛불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촛불 행동이라는 데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8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에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서울에서 벌인 거는 10월 말이고요. 그 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그러니까 10월 29일 참사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서울에서 전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첫 전국 집회죠. 그렇지 않고서 그 전에는 다 지방 각지에서 열었는데 별다른 호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여기에는 뭐 김용민 의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참여를 했죠. 그것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서 무슨 상임 본부장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미 그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행동이라는 그 시위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촛불 행동 여기에 가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촛불 행동에 가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그런 조직, 요런 쪽에서만 일종의 사조직 개념이죠. 그런 쪽에서만 가세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조직, 이 공조직은 현재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여기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걸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동원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규모가 10배는 커질 겁니다. 10배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0월 22일 날 전국 운동을 하는데 대략 9,000명 정도가 경찰 추산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한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대단히 커지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촛불 집회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 과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에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이태원 참사를 너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그 국민의힘의 반격을 받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하고는 싶고, 근데 국민들 눈치가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타협책으로 제가 간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국 서명운동. 요게 변형된 윤석열 퇴진 집회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촛불 행동이라는 데와 연대를 하기 위한 예고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 또 만약에 뭐 구속동의안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에 대비한 거라고 봅니다. 그 준비 작업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그 소환, 뭐 구속동의안 뭐 이런 거를 만약에 검찰이 청구를 했다, 요청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서 아마 지금 이 사람들과 아주 유대가 끈끈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장외 집회죠. 저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근데 조직을 점검하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기 위한 그 조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이라는 약간은 이름을 바꿔서 지금 조직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전국 서명 운동이라는 게 약간 뜬금없습니다. 왜 갑자기 전국 서명 운동이냐?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통과되면 되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진상규명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정말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쟁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상규명을 하려면 특검을 해야죠. 특검. 아니면 경찰이 정말 진상규명을 한다면 그것도 환영할 일이긴 한데, 글쎄 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게 경찰이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검을 주장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특검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검을 하느냐, 경찰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느냐, 뭐 그런 문제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그 본격화되는 사법 리스크, 이때
이른바 장외 집회를 이끌기 위한 서막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를 이것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뭐 구속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전 단계에서 예고편 1, 2, 3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에 대한 전국 서명운동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냥 검찰이 뭐 잡아가고 그러면 뭐 아마 검찰이 잡아간다고 하면 저 민주당을 이 사람들이 몇 겹으로 에워싸고 아마 방탄을 칠 거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권도 이 부분에 관한 시나리오를 1, 2, 3로 만들어 놔야 한다. 뭐 법 집행이니까 뭐 못 막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막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그림이니까 이걸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전국 서명운동이라는 카드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응.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뭐 검찰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법 뭐 있죠. 정말 뭐 증거를 잡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한 두세 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인사 문제 등으로 풀어야 한다. 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적 문책 얘기를 책임 얘기를 꺼냈다는데 글쎄 그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 그 원인과 책임 문제가 드러난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순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걸 언제 그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증폭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한다.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서명운동 같은 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